안녕하세요. 건강충전소를 맡고 있는 건강체험입니다. 예, 추운 날씨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트럼프하고 바이든. 지금 현재까지 결과로는 좀 뭐 개표를 하는데 바이든이 약간 표수는 유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선거인단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뭐 지금 정치 얘기해서 그렇지만 미국의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좀 살짝 민감해 봤습니다. 온도가 어제가 오늘보다 오늘 어제보다 더 낮거든요. 근데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어제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온도가 낮지만 바람이 안 불어서 덜 춥고 체감 온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효소 2편 두 번째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 제목이 뭐 이제 효소의 비밀인데, 소화 효소를 낭비하면 일어나는 위험한 현상 해서, 소화 효소가 소모되면 대사 효소가 부족하게 된다. 이게 뭐냐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면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대사 효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효소는 총량의 법칙이거든요. 평생 동안 나오는 게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건강에 문제가 되고 수명에도 지장이 있다고 그랬죠. 과식을 계속 하게 되면 효소가 많이 분배돼서 수명이 아무래도 단축되겠죠. 그래서 소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그 효소는 그 입에 침에서도 나오지만, 침에서 나오는 건 아밀라제라고 해서 탄수화물에 관계된 거고, 그다음에 췌장에서 나오는 거는 3대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 그 효소가 나오거든요. 분해하는 효소가. 근데 그래서 이 만약에 소화 효소가 빨리 낭비되면, 아니 많이 분출이 되면 대사 효소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우리 몸에 전달하는 그 에너지가 덜 나오겠죠. 예, 그냥 짤막하게 복수하는 차원에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담즙 같은 경우는 이제 뭐죠? 지방을 분해하는 거죠. 그 담즙에 있던 거를, 담낭에 있던 거를 담관을 타고 소장으로 가서 거기서 지방을 유화시키고 분해시켜서 다시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시켜서 우리 몸에 쓰인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담즙은 간에서 만들거든요. 간에서 쭉쭉쭉쭉 뽑아내는 거죠. 그러려면 간이 튼튼해야되죠. 근데 담즙은 효소가 아니에요. 많이 써도 효소와 관계없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는데 이제 상관이 없지만,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담즙을 어디서 만든다고 그랬죠? 간. 네.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돼요. 네. 간이 하는 역할이 한 500여 가지가 되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이제 담즙도 만드는 역할이기도 하니까 간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진짜 새로운 거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리고 간 얘기 나왔으니까 간 하면 우리가 보통 뭐 알코올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 맞아요. 알코올.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절해서 먹어야 되거든요. 뭐 매일 만약에 100mg씩 열흘 동안 먹는 거하고 하루 만에 1000ml를 먹는 거하고는 몸 건강에 있어서 차원이 달라요. 열흘 만에, 차라리 일주일 만에 1000ml, 1리터를 먹어야 되지, 매일 100ml씩 안 쉬고 먹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간이 휴식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간이 그 알코올을 처리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고. 근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지금 우리가 효소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토크롬이라는 해독 전문 효소가 있대요. 효소균이. 알코올을 분해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코올을 쉼 없이 계속 마시면, 자주 먹으면 방금 말씀드린 시토크롬이라는 효소군이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이걸 분해시켜야 되니까 우리 몸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무서운 얘기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은 수술할 때 마취가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짐작이 가시죠? 이 시트코름이 이거를 평상시에 평상시에 없던 마취약이 들어오니까 얘가 술도 독으로 간주하거든요. 근데 마취약도 독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마취약이 들어오면 평상시 막 상승돼 있던 그 효소균 시트코름이 이 마취약을 해독시킨대요. 그 증가하는 양만큼 마취가 안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식품 첨가물 중에 식품 첨가물이나 약물이 들어오면 이 시트코롬이라는 효소군이 애들을 몸에서 배출하려고 자꾸 분해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효소가 쓰이는 거죠. 결국 이것도 술 먹은 것처럼 식품 첨가물 먹어도 일반 우리가 약물 계속 먹는 나이 드시면 약을 많이 먹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약물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사 먹는 과자나 뭐 음료수에 들어있는 거 식품 첨가물 들어있는 거를 많이 먹게 되면 어른들이 평상시 술을 계속 먹는 거 똑같아요. 아이들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몸에서 배출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화 같은 거 부모님들이 잘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그 수명을 떠나서 일단 건강하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어른들이 해줄 필요가 있고 우리 혹시 쿠퍼 세포 들어보셨어요? 쿠퍼 땡 뭐 예전에 그런 지금도 나오지요. 몸속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 등 일정한 수준 이상의 커다란 이물질을 탐색하는 세포래요. 쿠퍼 세포가. 근데 얘도 결국에는 간세포를 해독할 때 쓰이는 효소라는 거죠. 그리고 또 활성산소를 처리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아제라는 대사효소가 이 글루타티온을 활성화시켜요. 네, 그래서 그 간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이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아제의 원료가 밀크시슬 들어보셨죠? 예. 밀크시슬하고 비군, 비타민 B군, 셀레늄, 코큐텐이라고 하니까 평상시 이런 거를 잘 챙겨 드시면 내 간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우리 건강검진을 받아보실 때 혹시 GOT, GPT, 감마 GTP 이런 거 그 항목 혹시 아시죠? 네, GOT는 또 다른 이름으로 AST라고 그러고 GPT는 ALT라고 그러고 근데 감마 GTP는 그대로 감마 GTP인데 이게 왜 우리 보통 간 수치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 간 수치라고 그럴까요? 우리 몸은 간과 신장에 있는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만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효소가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어느 순간 계속 쓰이다 보면 간세포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네,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감마 GTP라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거 세 번째 그거는 간과 신장, 췌장에 있는 효소로 해독 작용에 관여를 해요. 그게 감마 GTP 그 항목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간이나 담관의 세포가 죽었을 때 혈액 속에 유출되는 거죠. 이 세포들이 죽으면 간에서 걸러주잖아. 해독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죽은 시체가 아니죠. 이물질, 그 단백질의 이물질, 나머지 찌꺼기 그런 것이 신장과 간을 거쳐서 이제 배출하게 되는데 이제 그 죽은 것이 이제 혈액 속으로 묻어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수치를 GOT, GPT, 감마 GTP 그 수치로 이제 종류별로 따로따로 나누는 거죠. 결국에는 그 간세포 파괴된 그 이물질이 이들 세포가 혈액 속으로 빠져나오는 거 그 수치를 나타낸 게 이제 GOT, GPT, 감마 GTP라는 거죠.
그러려면 간이 파괴가 안 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아까 같이 간을 튼튼하게 해준다. 아니 결국 첫 번째로 합성, 아까 같이 그 첨가물이나 약물이나 그 다음에 뭐죠? 술 같은 독성 물질을 안 먹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런 걸 안 먹을 수 없으니까 최대한 조금 먹으면서 간이 노화되면서 계속 간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걸 파괴를 덜 또 되게 하는 거를 보호해주는 것이 글루타티온 페록시다제거든요. 근데 그 원료가 되는 게 아까 베이크시슬, 비군, 셀레늄, 코큐텐을 좋은 거를 천연 성분으로 된 거를 이왕이면 좋은 거를 먹어준다. 그러면 간이 보호가 되겠죠. 덜 효소를 많이 잘 만들어내고 덜 간 세포가 덜 파괴된다는 거예요. 네, 참 말 어렵게 하죠. 네. 그리고 루브너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뭐 대사량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소의 총량이 일생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사량이 많아진다는 거는 효소가 빨리 몸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거죠. 파괴될 수 있는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로 과도한 운동. 우리가 운동하면 좋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많이 분비되죠. 젖산이 많이 분비되면 우리가 그거를 해독시키기 위한 또 효소가 또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좋은데 매일 막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운동선수 분들 이거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는데, 어쨌든 피부 세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구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주름이 많아지고 약간 쭈글쭈글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겉으로만 봐서는. 또 몸 안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겠죠. 또 다른 게 장기가 안 좋아진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사량이 많아지게 하는 두 번째가 수면 부족. 잠이 부족하면 또 그런 현상이 생기죠. 우리가 잠자는 수면 시간 동안 많은 면역 세포가 많이 활성화되고 만들어지고 효소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거든요. 성장 호르몬도 만들어지고, 예,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한다는 거죠. 수면이 적어지면. 그 다음에 과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일단 배는 부르지만 효소가 많이 분비돼. 아까 소화효소가 많이 분비되면 대사효소가 줄어드는단 말이에요. 총량의 법칙이니까. 대사효소는 소화효소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우리 몸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면역 같은 거 모든 걸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식을 하지 말고 소화불량, 네 번째로 소화불량으로 인해서 효소가 과다하게 사용된다. 소화불량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평상시 운동도 잘 해야 되지만 장 관리도 잘하고 식사를 길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많이 자작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밀라제가 많이 효소가 나와서 걔들을 분해시켜 주는 역할을 하거든. 입에서 췌장에서 하면 췌장이 기능이 나빠지니까 가기 전까지 우리가 전 단계에서 많이 자작 운동 많이 해줘서 효소를 많이 입에서 분비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체내 효소의 총량이라는 거죠. 네, 오늘은 짧게, 아주 짧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아주 심도 있게 말씀 나눠볼게요. 네, 오늘도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게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네,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내일이나 가까운 시일에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